자영업자들이 어렵다 해서 정말 어려운 줄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요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곳 노량진과 장승배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커피점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입니다. 대로변이고 1호선과 9호선 환승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여기는 9호선 지하철역에서 불과 150m 밖에 안 떨어져서 결코 나쁜 위치가 아닙니다. 이곳에 커피점이 한 건물에 3개가 있다가 그 중에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헛웃음이 나오네요. 더군다나 2010년, 2021년, 2017년 이렇게 3개가 문을 열었는데 2011년에 차린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군데가 문을 닫았는데 2017년에 들어온 그분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장승배기 역시 대로변이고 지하철역에서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220m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며 유동인구도 장승배기에서 최고로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이곳에서 커피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량진과 장승배기 2군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내수 경기 침체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여러 군데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잘 된다고 하면 경쟁력이 더 있는 그러한 후발 경쟁업체가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업종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또 투발 업체들은 그만큼 자신 있어 들어오기 때문에 커피가 더 맛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경쟁력을 더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계속 점포들이 생기는 것이죠. 급기야는 이면도로까지 점포세가 싸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상권화가 되는데, 지금은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홍보, 광고, 그리고 맛의 승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높은 수준의 국가들에 위치하고 있다. 그거는 또한 참고로 알아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알바생들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점점 알바생들의 인건비가 높아져 가던 그런 추세도 있지만, 그리고 정부의 최저임금제 시행이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기 침체에 인해서 수입은 별로 안 늘어나는데 고정적인 인건비가 그만큼 부담이 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투잡 형태로 관리가 소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커피 체인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본사에서 거의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매장을 관리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커피점이 이제 태동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진입할 때, 그때 처음에 차렸던 분들은 정말 별로 노력을 안 기울이고 자본을 투자해서 차리면 그것이 어떤 황금알을 낳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많은 곳이 차려지다 보니 이 투자 형태로 되는 것은 알바생들에게 관리를 맡겨놓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 한 군데에
커피 머신에 기계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바생들을 트다 보니 이 알바생들은 관심이 좀 없다 보니 점점 매출은 줄어드는데 커피 맛이 떨어져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5군데 중에 3군데가 모두 커피 전점이고 이것은 어떤 유행에 의한 그러한 점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다운시키는데 심지어 커피 한 잔에 1,500원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은 뻔하지요.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이유로서는 노량진 9호선역 주변에 대형 학원이 있었는데 그 대형 학원이 임대인과 임대료 분쟁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상권이 위축되어서 정말로 엄청나게 쪼그라든 상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량진 전체의 학원가가 인터넷 강의, 인강의 영향을 받아가서 예전에는 지방이든 서울이든 학원에 수강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상주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지방에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 경우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무시 못할 이유죠. 임대료 문제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20년 이상 했지만은 임대료가 떨어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도 현재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코 주인들은 깎아주는 경우가 아주 희박합니다. 고작 해야 있던 임차인이 견디다 못해 나갈 때 그것도 마음씨 좋은 임대인인 경우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임차료를 깎아주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노량진은 오래된 건물이지만 계속 임차료를 올려와서 12평 기준에 4천에 200까지 갔다가 지금은 문을 닫은 점포 중에 하나가 150까지 낮춰서 나왔습니다. 아직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고요. 장승백이 역시 문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2년 전에 신축했습니다. 신축의 임차료가 비싼 이유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임차료를 맞추기 위해서 임차료가 처음에는 높게 형성이 됩니다. 10평 기준에 5천에 250, 260 하던 것이 그 중에 2군데는 그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지만은 한 군데가 가격을 200만 원으로 낮춰서 나왔으나 아직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를 가지고 두 곳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량진입니다. 위에 네모 길쭉한 것이 한 건물에 3군데의 커피점이 있던 곳입니다. 3군데 중에서 지금은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분홍색 동그라미는 아직도 영업 중인 곳인데 두 곳이 문을 닫고도 7군데가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백역입니다. 위에 파란 네모가 문을 닫은 커피점이 있던 곳입니다. 나머지 9군데 중에서 2군데가 최근에 문을 닫았고 7군데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포화 상태의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마음도 몸도 멍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앞으로 빈 점포들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빈 점포들에게 적합할 수 있는 업종이 다시 들어오지만 그 업종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업종이 설령 들어가서 된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인근에 그와 유사 업종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자영업의 미래는 정말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